네, 장마감이 가까워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익형님,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 보고 계시나요? 네, 100% TV, 오늘 첫 입장해 주신 분인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아침에도 계속 제가 브리핑을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1% 이상 큰 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주가는 아침에 조금 강세를 보이다가 종일 약세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미리 많이 올랐잖아요. 어제 우리가 미리 많이 올랐고 이걸 우리가 선반영이라 그러는데 선반영된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종합지수 자체가 사실 5개월 동안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종합지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자, 종합지수를 한번 보시면, 종합지수를 보시면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여기가,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1440 코로나로 급락. 그 이후로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6개월째 지금 상승 중입니다. 6개월째. 그럼 요 앞에도 보시면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상승을 하니까, 5, 6개월 상승하니까 옆으로 한 두서너 달 옆으로 주가가 횡보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수도 2450선, 물론 2500도 갈 수 있는데 2450선, 2500 이 부근이 고점이 돼서 이쪽 과거처럼 뭐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주가가 옆으로 조금 횡보하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목들도 보면 대부분 다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1400까지 떨어졌으니까, 1400까지 떨어졌을 때 저점 대비 현재 가격을 보면 대부분 다 뭐 최소 2배 이상은 다 올랐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뭐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뭐 제약, 바이오, 코로나 관련주들은 뭐 5배, 10배씩 막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조정이 좀 필요한 겁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급락하려니까 시장에 또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특히 개인들 매수세가 강해서 주가도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정시 격언에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상승할 때, 상승할 시점에서 다시 상승을 해야 될 갈 자리에서 못 가면 급락이 온다는 정시 격언이 있어요. 또 주가가 밑으로 막 하락을 해서 밑에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려고 시도할 때, 즉 밑으로 갈 자리가 있는데도 못 갔을 경우에는 위로 올라간다는 정시 격언이 있는 것처럼, 현재 주가는 2500을 지금 2450선에서 번번이 지금 두 번째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미국 정시가 최근에 4년간이라는, 길게 보면 2008년 이후 그 12년 동안 미국 주가지수 자체가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배, 5배 정도 올랐는데, 나스닥 저점이 약 3000포인트였습니다. 2008년도에. 1900포인트였나? 그게 12400까지 12년 동안 10,00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애플이 1200배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나스닥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정시는 시가가 고가가 됨과 동시에 모든 종목들이 어제와 똑같은 반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 개장 후 잠시 반짝 상승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이 매물, 즉 차익 실현 매물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인데, 다행히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매수하면서 최근 외국인들이 한 며칠간 순매수 대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믿을 게 못 되는 게, 이게 또 선물 시장하고 또 연계도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또 믿을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가들도 외국인처럼 같이 이렇게 매수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들, 뭐 정권회사, 투신, 보험회사, 연기금 이런 이제 단체를 통틀어서 기관이라 그러는데, 이런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계속 주식을 지금 5개월째 밑도 끝 없이 지금 팔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서 개인들 주식 매수가 거의 26조랍니다. 26조. 순수하게 주식 매수는 한 16조. 나머지 10조는 펀드와 기타 파생 상품 이쪽으로 매수를 많이 했는데, 총 26조를 개인들이 매수할 동안에 이제 그 많은 물량을 기관하고 외국인들 팔았다는 거죠. 누가 성자가 될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시장의 주도자는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있는 세력은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잖아요. 항상 외국인이 제1인자고 기관은 2인자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2400까지는 개인의 힘으로 올라왔는데 지금부터 지수가 이제 한 단계 더 상승해서 2500 그리고 2018년도 고점인 2600을 넘기려 그러면 우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지금까지의 매도 마인드에서 좀 벗어나서 시장을 좋게 보고 주식 매수 대열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또 연말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보통 또 연말이 가까워지면 또 주식을 팔려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예. 뭐 배당도 받기 싫고 가을까지 주식 투자했는데 마지막 연말까지 또 주식 투자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또 이미 또 많이 올랐고 또 연말로 갈수록 또 1년 동안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난 금액에 대해서 3% 이상 대주주들은 또 세금도 내야 돼요. 세금도 양도세, 주식 차익 양도세죠. 그게 5% 정도, 5%인지 뭐 10%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5% 아마 이상일 거예요. 뭐 그런 것도 내야 되고 하니까 아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위주로 매도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큰 손들, 소위 말하는 큰 자금을 운영하는 좀 자금력 있는 개인들과 또 운 좋게 또 원래 주식 투자를 잘해서 수익이 많이 난 개인들은 또 시장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서려는 그런 양상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은택주라고 비대면 주식, 즉 사람을 만나지 않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이제 은택주라 그랬는데,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강세를 보였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그런 은택주들이 이제 워낙 시세를 많이 내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 모멘텀으로 이 시장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경기가 더 나빠질 건지 아니면 뭐 더 좋아질 건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정부나 각국 중앙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면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금리고. 어쨌든 간에 조금 지수는 일단 조금 뭐 한두 달 조정 가능성도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주식을 이제는 뭐 100% 아니면 신용 미수 섞어가면서 지수 1500, 1600, 1700, 2000 이렇게 올라올 때처럼 매매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현금 비중을 최소 30% 이상은 보유하시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좀 조정도 받아야 되니까 주식 매수는 조금 신중히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 정시가 시작하면 미국 연준 의장인 파월이 향후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에 대한 부양책, 경기 부양책, 전반적인 통화, 금융 정책에 대한 연설을 하게 돼 있는데 당연히 좋은 이야기 하겠죠. 당연히 좋은 이야기 하는데 그런 당연히 좋은 이야기를 할 거라고 어제까지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고 코스피 국내 시장도 상승을 했습니다. 정시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고 이제 파월이 좋은 이야기 할 거라는 소문이 이제 내일 새벽이죠. 오늘 자정을 넘어서 내일 새벽쯤 되면 이제 그게 뉴스로 나와버리면 이제 재료가 호재가 사라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주가 다시 또 위로 팍 올라가기보다는 기대했던 뉴스가 그냥 있는 그대로 기대했던 만큼의 뉴스 그대로 시장에 나왔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동력보다는 주가가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왜 삼성전자 실적 좋다 그러면 먼저 막 올라가다가 꼭 실적 발표하고 나면 그날이 꼭 상투가 돼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듯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업종을 쭉 지켜본 결과 특별한 업종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6만원 돌파 후 6만 1천원 내외에서 지금 등락 중이고 최근에 주도주가 이제 자동차주입니다. 자동차주. 향후 2025년부터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30년부터는 전 세계에서 지금 사용하는 뭐 디젤차, 휘발유차가 이제 점점 퇴출되고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대체 에너지로 자동차를 바꾸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주들이 이제 뭡니까 향후 미래형 자동차로 바뀌다 보니까 수소차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 토요타와 상벽을 이루는 현대차가 최근
뭐 코로나 이전보다 즉 작년보다 매출이 많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성과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대응력, 시장 지배력 그런 기대감으로 현대차가 최근에 18만 원까지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장 주도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차, 기아차도 당연히 뭐 12만 원, 3만 원대 다 추천도 드렸지만은 최근 1, 2주에는 이제 현대차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수소차 테마주들을 GMB 코리아라든지 JNK 히트라든지 EM 코리아 그리고 현대차 부품주 일지테크 같은 종목들을 추천드려서 연속 상한가 시세를 내면서 뭐 100%도 나고 50%도 나고 이런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추천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이제 거의 뭐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일 뭐 상한가 구경하듯이 이 방송한 지는 이제 한 이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과거 지나간 일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뭐 지나간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추천드렸던 게 어제 오늘 추천드렸던 게 대북주를 한번 사보자. 대북주를. 그래서 남해화학하고 현대 로템, 해인 요 세 종목을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대북주는 왜 사야 되냐 그러면 그동안 많이 하락했고 또 주가도 바닥인데다가 내년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인 대선이잖아 10월요. 미국 선거가 11월 3일인데 지금도 선거 운동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10월 달에 들어가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이 되기 위해서 뭔가 성과가 필요하잖아요. 경제적으로야 뭐 미국 정치를 이만큼 올려놨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일단은 뭐 좋은 평가를 받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악화돼서 그렇지만 사실 4년 동안 미 정시는 뭐 거의 뭐 놀라울 정도의 상승률을 역대 그 어떤 미국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그런 상승률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외교적인 문제에서 뭔가 이제 가시적인 치적이 필요한데 제일 뭐 그나마 뭐 지금 글로벌에서 제일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게 일단 북한과의 미국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북 유화 제스처를 펼치면서 북한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조금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갈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선거 전략을 그러다 보면 대북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남해화학을 제가 최근에 8,200원 할 때 추천드렸고 그리고 요 남해화학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드린 게 이제 현대로템. 근데 이 현대로템은 철도 만드는 회사죠. 고속철도도 만들고 일반 철도 부품도 만들고 그리고 이 회사는 또 무기도 만듭니다. 무기, 방산, 포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관련주도 되고 또 방산주도 되고 또 철도 관련주 기간 산업도 되고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현대로템을 보면 이 주가인데 이 월봉입니다. 월봉. 2018년도에 45,000원까지 한번 갔다가 요때는 그때 이제 우리가 한참 뭡니까 대북 관계 뭐 평창 올림픽 막 하면서 그때 대북주들이 막 폭등할 때였죠. 그 이후 계속 하락해서 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때. 그리고 평균 이제 저점이 15,000원이었는데 월봉인데 이제 상승 출발하려고 그러네요. 요 2만 원 요거 충분히 넘길 것 같아요. 넘기면 한 2만 한 4, 5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현대로템 추천드렸고 남해화학은 비료잖아. 잘 아시다시피요. 뭐 북한과 관계가 조금 유화적으로 되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비료고 또 최근 여름에 전국적으로 수해가 많이 와서 전국에 농경지들이 많이 폐허화됐잖아요. 그러면 또 내년에 뭡니까? 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또 폐허화된 농경지를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른 폭도 없기 때문에 남해화학을 추천드렸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이 남해화학 이쪽으로 최근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더라도 오늘 전일 대비 일단 갭 상승했죠. 약간 한 8,600원인데 여기 매물에서 조금 저항인데 충분히 돌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이라든지 남해화 그리고 해인 중장비 회사 해인 또 이거 한번 움직이지 않으면 많은 금방 가요. 중장비 회사죠. 중국 관련주인데 포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요 종목도
일단은 남북 관련주에 포함이 됩니다. 이 종목도 제가 추천을 드렸고 저가권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일지테크가 지금은 플러스 10%인데 오전에 약 한 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요거는 현대자동차 1차 밴드인데 현대차가 하반기에 이제 전기차를 본격 출시합니다. 그러면 또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또 일지테크가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도 늘어날 거고 주가도 보시면 월봉인데 바닥이죠. 주식은 항상 이렇게 월봉을 보시면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큰 손해가 없이 시세를 취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을 자꾸 따라잡게 되면 꼭 보면 내가 살 때 뭡니까 내가 살 때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타이밍을 잡기 힘들죠. 그래서 이왕이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 매수하면 좋겠습니다. 자, 장이 이제 마감하기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전 종목이 대부분 다 약세 흐름이고 간헐적으로 뭐 업종별로 한두 종목씩 뭐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인데 오늘은 전자인증 쪽 즉 한국정보인증 그리고 한국전자인증이라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뭐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집단 시설에 출입하게 되면 QR코드 같은 거 많이 찍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현대화 사회가 자꾸 디지털 사회되고 자꾸 이렇게 첨단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개인 신분 같은 거 뭐 인정하고 하는 이런 인정 부분 이런 쪽에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뭐 개인정보 보호 측면이죠. 이런 주식. 요 주식도 뭐 지금은 오늘 상한가 때렸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힘들고 조금 조정 받을 때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정보인증 28%네요.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이 지금 한 28% 정도 오르는데 요런 주식 위주로 오늘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한국전자인증. 그리고는 뭐 몇 가지 LED 업종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코로나 백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코로나 백신 임상 실험을 잠시 중단했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악재를 맞아서 최근에 SK케미칼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제약주들이 지금 아직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약주는 고령화 사회에서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더라도 향후에 다시 상승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약주 중에서는 제가 이 명문제약을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 명문제약은 화이자가 개발하는 백신 수혜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 6,800원까지 갔다가 또 시장이 또 안 좋다 보니까 또 6,500원대 부근에서 움직이는데 잘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좀 파네요. 한 8만 주 정도. 근데 최근에 외국인도 좀 사고 기관도 샀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보시면 거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바닥권이죠. 명문제약. 그래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횡보 중이잖아요. 충분히 이 종목도 큰 시세를 한번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모처럼 주식을 1,300 정도 사면서 이틀 연속 매수네요. 개인들은 뭐 매일같이 매수고 요즘 저금리다 보니까 특히 20대 30대들 뭐 주식 투자에 요즘 광풍인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전세가 많은 돈을 푸니까 저금리에 갈 데는 없고 부동산 가격은 높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주식은 또 화랑장을 띄고 있으니까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탁금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주가가 예전 같으면 악재가 나오면 코스피 증시가 쉽게 무너졌는데 이제 요즘 개인들도 스마트해져 가지고 예전에는 주가가 폭락하면 막 투매하고 해서 개인들이 늘 뭡니까 바닥에 투매하고 꼭지에서 사고 했는데 요즘은 많이 스마트해져서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하고 오르면 매도하는 그런 아주 영악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스마트한 그런 매매를 하고 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개인들도 진화를 한다는 거죠. 진화 투자에서. 자,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상승에 따른 부담감, 지수가 주는 부담감, 종목 가격이 주는 부담감, 그리고 또 곧 있으면 또 추석이잖아요. 연휴가 다가오는 또 부담감,
보통 또 연휴가 다가오면 주가가 보통 또 약세를 보입니다. 연휴 기간에 무슨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주가가 미국 시장이 어제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미국은 최근에 계속 하락했지만 우리는 거꾸로 올랐잖아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엄청나게 올란 데 비해서 우리는 또 사실 올란 것도 없어요. 상대적인데 어쨌든 간에 최근 흐름으로 봐서는 미국이 고점에서 한 7, 8% 정도 조정받는 동안에 코스피 시장 거꾸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커플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번 주는 이런 패턴을 좀 보일 가능성이 많고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 주에도 주초까지 조금 현재와 같은 약간 강세를 보이다가 다음 주 한 중반부터 말일까지 연휴가 시작되는 말일까지는 과거 경험상 과거 주가가 걸어온 경험상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더 우세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가 2450 이상 상승을 해서 만약에 2470이라든지 뭐 248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수익이 난 상태라면 연휴 전에 조금 현금화를 하셔가지고 연휴 이후에 시장을 다시 대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봅니다. 자, 오늘 추천주, 오늘 제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는 일지테크가 25% 정도 상승률을 보이면서 최근 요즘 제가 좀 컨디션이 좀 좋습니다. 매주 상한가가 한 두세 개씩 나오고 추천 종목마다 거의 뭐 15%, 20%씩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일지테크 그리고 동훈 아나텍 거의 한 추천은 거의 한 지금 70% 정도 상승인데 동훈 아나텍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한 25% 정도 상승 기타 나머지 주식들도 뭐 상당히 시세를 많이 내는데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간에 오늘은 대북주가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주 중에서 유일하게 일지테크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소 관련주들은 어제까지 강한 시세를 냈기 때문에 오늘은 조정 중이고 나머지 2차전지, 뭐 반도체, 제약, 바이오, 언택트주, 뭐 게임주 뭐 등등 혼조권입니다. 혼조권. 혼조권이라는 말은 오르는 종목도 있고 내리는 종목도 있고 시장 자체가 방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감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마감까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감 지수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한번 관망해 보겠습니다.